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12운성 오늘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절대 양, 생, 욕, 대까지 절반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은 이제 첫째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만난 상태가 되었죠. 만난 상태 다음에 그 다음에 태가 형성이 되어서 자라나서 그 다음에 태어납니다. 이제 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요. 생이라고 하는 거치고 난 다음에는 대라고 하는 목욕을 하고 이제 태어났을 때 온갖 동물이 다 묻어 있으니까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허리띠를 찹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자기가 어떤 인생으로 따졌을 때 고무줄 바지만 입다가 허리띠를 차게 되니까 자기 어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출발과 같고 기세의 당당함을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하다못해 조금 어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라 보니 뭐 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떤 의욕은 가득 차 있기는 합니다만은 발전하러 가는 힘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힘이 부족함을 알고 남이 뭐라 말하면은 거기다 네 하면서 고개를 숙여가는 기질이 있지만은 이 대부터는 나도 어린애가 아니라는 등 나도 이제 내 할 일을 알아서 한다는 어떤 이런 어떤 자신만만함이 숨어있는 과정이 대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의 과정은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경쟁관계에서 그전에는 보호를 받으면서 의욕만 가득 차 있는 상태였지만은 이제는 대라고 하는 과정은 경쟁의 관계에서 내가 이제 다툼과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툼과 충돌이 생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좀 더 성장해서 올라가는 것이 이제 관이라고 하는 어떤 단계를 말을 합니다. 관은 흔히 말하는 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대부분 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관은 대라고 하는 분야에서 앞에서 관대라고 하는 글자를 쓰다 보니 관은 록이라고 하는 글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뭐 관이라고 하는 글자와 록이라고 하는 글자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록은 해야 할 공부를 마무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할 일을 찾아나가 직장이나 사업지에서 일하며 정당한 보수나 대가를 받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어떤 내가 사회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출발점을 벗어나서 이제 맡은 바 임무가 있지요. 사회 구성원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찾아 나가거나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일하며 정당한 보수를 대가를 받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을 보죠. 공사가 분명하며 명예와 체면, 상하 질서와 책임을 중히 여기며 이제 내가 좀 더 한 분야에서 하나의 분명한 임무를 맡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장래 자아 발전과 완성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시기다. 자아 발전과 완성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시기다. 이제 출발점을 벗어나서 모두 경험도 쌓고 내가 어떤 책임도 지게 되고 체면도 생기고 뭐 남들보다는 아직 낫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명예도 쌓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고 공명정대하며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 주변에 공정하지 못한 일에는 적극 관여한다. 의욕이 가득 차 있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과 규칙과 룰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뭐 편법이라든가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좀 힘이 약해 보이고 약간 부조리하게 보이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과 불의라고 얘기하면서 규정과 규칙을 어긴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의견을 표현하면서 주변과 좀 다툼과 충돌을 나타내면서 내 역할을, 내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독립심이 왕성하며 딱 그 말이죠. 온유하면서 겸손하고 쉽게 말하면 의욕도 가득 차 있고 내가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기질도 있습니다만은 무대뽀는 아니란 뜻의 의미가 같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관대하고 인정이 있으며 인격은 원만하고 인품이 좋고 총명하고 다재다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왕성하게 올라가는 아까 전에는 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의욕은 가득 차 있고 특히 생콩들이 그렇죠. 성장하려고 하는 의욕은 가득 차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은 본인이 힘이 부족함을 말을 하는데
대라고 하는 단계에 오게 되면은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직 어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은 의욕에 가득 차 있고요. 뭐든지 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한 만만함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관의 특징이고 때로는 록의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죠. 사주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지가 록이면은 선대가 번창하였거나 부친이 자수성가하였다. 록이라고 하는 건 아까 가장 왕성하게 올라갈 때를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월지가 록이면은 형제가 자수성가했거나 자립심이 강하며 고집이 세다. 아무래도 월지는 조금 부모 자리일 수도 있겠고요. 뭐 이게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더 과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월지는 아무래도 나보다 앞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윗사람 이런 것을 먼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자는 맞벌이를 하거나 경제활동을 합니다. 뭐 이것도 록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재라고 하는 글씨가 록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돈을 왕성하게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따지면은 배우자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지가 록일 때 이제 가장 기세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독립심이 강하며 성공은 하지만 애정은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냐? 내가 너무 강하고 의욕에 가득 차 있다 보니 배우자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은 강하지만은 관계는 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자가 아니라면 장자의 역할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장자가 아니라면 큰아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장남이 아니더라도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여자는 부군이 작첩, 혼자 되기 쉽고 생활전선에서 고생한다. 이제 일지 자리는 대부분 배우자 자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남자 사주에 관이 있으면은 내가 막 독립심, 성공심 뭐 이런 어떤 강력한 힘을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리더의 기질을 말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여자가 권명이 일지에 관을 가지거나 권명이 록을 가지게 될 때는 부군이 좀 힘이 더 왕성해지고 그러다 보니 여자 입장에서 혼자 생기기 쉽고 생활전선에서 고생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지가 록이면은 귀록이라고 하여 자손이 발달하고 말년이 좋다. 뭐 이것도 크게 설명이 필요 없겠죠? 록궁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명은 장수하고 건강합니다. 항상 제일 바라는 게 그거죠. 장수와 건강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은 공직, 지휘관, 간부, 자영업, 사장, 설계사, 공공기업에 근무하거나 안정된 보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 다 어떤 조직체에서 성공해서 올라가는 것들을 말을 하고요. 또 한 분야에 최고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리더의 위치에 있거나 한 분야의 전문가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록이 가지고 있는 직업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특징이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록이 관궁을 가진다라든가 관이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형충파해가 없을 때는 이런 것들도 그 관계의 록이 그런 직업을 갖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십신과의 관계를 보죠. 비겁이 록일 때는 형제자가 발전하고 주변에 발달한 사람이 있다. 때로는 경쟁자를 내가 이기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비겁 자리는 나와 경쟁자인데 그 비겁이 록의 위치에 있다가 보니 그래서 비겁이 형제가 발달하고 주변에 발달한 사람이 있다지 그게 나한테 덕이 되겠다는 아닌 겁니다. 비겁이 나한테 귀하게 작용을 하면은 이런 사람이 형제가 나한테 덕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 반면에 비겁이 나한테 귀하게 작용을 하지 못할 때는 나한테는 차라리 부담스럽고 나한테 나를 조금 무시하는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비겁이 록이다를 좋다 나쁘다와는 관계없이 이런 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편인이 록일 때 기술이 발달하고 어려움이 애법이 생기고 외로움은 커집니다.
아마 일제 편인자리가 있는 것 같죠? 아마 이게 좀 뭐 효신살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기술이 발달하고 어려움에 해법이 생기고 외로움이 커진다. 편인의 특징들이 여기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록은 뭐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강한 기운이고요. 뭐 최고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강하게 자기의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밀어붙일 힘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강성한 기운을 말을 한다. 이런 정도까지 기억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입니다. 왕은 뭐 흔히 말하는 제왕이다 라고 말을 하죠. 가장 왕성하게 올라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왕이란 장성함이 극에 달하여 왕성한 혈기로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상태이니 최고로 강하고 극도로 활발한 상태라 하겠다. 그래서 제왕은 가장 꼭대기에 정점에 올라가 있는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왕성하다 보니 앞으로는 더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다 보니 내려갈 일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숨겨져 있기도 하지요. 그런 기운을 잊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걸록과 제왕은 다 같이 왕한 것 같으나 록은 오정과 같아 더 왕한 대로 향하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록은 앞으로 더 왕이라고 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제왕은 오후와 같아서 양이 극에 달해 음으로 하강하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득 차면 기울고 어떤 넘치면은 어떤 줄어드는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 강성해진 다음에는 쇠약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록이라고 하는 분야는 왕이라고 하는 분야까지 더 강하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왕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그래서 쇠퇴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말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왕은 불굴의 투지와 강인한 정신이 있고 자신의 일과 주변 사람에 대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헌신과 의협, 솔선수범의 정신이 있다. 아주 뭐 좋은 내용이죠. 제왕의 기세는 강인한 정신, 주변 사람들한테 헌신하고 의협심을 베푸고 솔선수범하는 정신까지 있다. 아주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 타인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불화와 독선을 초래하는 등 아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최고위까지 올랐는데 뭐 누구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뭐 들을 사람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또 내가 이때까지 성공한 스토리를 오늘까지 쓰고 왔는데 뭐 내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굳이 남의 말까지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내가 뭐 결정을 낼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요. 좀 아집 때로는 독선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독립독행으로 불화, 독선을 자초할 수 있으나 과감한 피해를 조심해야 하고 강황한 기세가 뚫고 나갈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강황한 기세가 뚫고 나갈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 너 주변에서 다가가기 힘들고요. 또 내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내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유 있게 하는 것도 한번 제왕 자리가 특히 일지에 있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산전수전을 겪다 보면 사회물정을 빨리 알아채고 처수술이 능하여 수완과 역량이 비범하고 백절불굴의 정신이 있어 타인에게는 지기 싫어하는 기질도 있더라. 말이 필요 없겠죠. 내가 강하다 보니 누구한테 뭐 꼬리 내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내 기세를 더욱더 강하게 내뿜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와의 관계, 이제 연지에 왕이 있으면은 선대가 완고한 부귀명과다. 월지에 왕이 있으면은 타인은 무시하고 고집, 독행심이 강하고 수완이 좋아 두령 노릇을 합니다. 리더가 된다는 뜻이겠죠? 부모 형제와 인연이 박합니다. 내가 너무 독립 독행을 하다 보니까 부모는 결국 나한테는 어른이지요. 그러다 보면은 잔소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게 불화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왕은 뭐 요즘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긴급 문자들이 계속 날라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뜬 것 같아요. 일지왕은 부모 인연이 박하거나 고향을 떠나게 되어 아내와 인연도 변하기 쉽습니다. 너무 강하다 보면 한쪽이 자연적으로 찌그러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의 왕일 때는 배우자 인연이 박합니다. 여자도 자립, 독행 의지가 강해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며 무호, 병호, 정사, 임자, 기사 이런 계일 부부들은 부부 인연을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막 양인도화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일지의 왕자리의 특징입니다. 제왕이 중하면 배우자에게 해롭고 광한 피해를 준다. 제왕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왕이 강하게 위치하고 있으면은 배우자와 관계, 특히 막 무호일주, 병호일주, 임자일주들은 특히 양인도하지요. 양인이기 때문에 양이라는 걸 아직 안 배우긴 하셨습니다만은 양인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지의 왕은 귀자로 발달하고 말년이 좋으며 학문 연구를 좋아한다. 시지의 왕한 자리에 있으면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수명은 장수도 하지만은 단명도 합니다. 장수한다는 의미는 내가 왕한 기사를 계속 유지하고 간다는 걸 말을 합니다만은 단명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강하게 젊었을 때보다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화무시비롱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것이 짧아집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으로서는 군인, 경찰, 법관, 의사, 간호사, 미용사, 요리사, 정육점 등 칼을 휘두르는 직업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무관의 기질도 있고요. 피를 보거나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군인과 경찰은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정당한 어떤 목적과 어떤 상황이 되면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의사도 꼭 고의는 아닙니다만 어떤 형태로 사람의 피를 보고 칼로 휘둘러서 사람을 어떤 수술하면서 그 사람의 몸을 막 자꾸 피를 흘리게 하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칼을 휘두르는 직업이 좋겠다. 이건 아까 했듯이 어떤 상급과 중급과 하급으로 봤었을 때는 미용사, 요리사, 정육점, 생선장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칼을 휘두르는 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주 구성이 인수라든가 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는 군인, 경찰, 법관, 의사 이런 걸로 가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신과의 관계입니다. 겁재가 왕이면은 오버하는 수가 있고 강하다 보니 겁재가 더더군다나 강하게 내 힘을 내뿜는 거지요. 강압비교, 폭력적이도 이런 기질이 겁재의 특징인데 오버하는 수가 있고 돈, 여자를 탐내다가 손실을 봅니다. 너무 왕하게 탐내면은 뭐가 남아나는 게 있지는 않습니다. 정인이 왕일 때는 어머니의 활동력이 약해짐이 보이고 공부가 크게 성취합니다. 어머니의 활동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공부가 크게 설치한다. 이런 말이 어떤 정인이 왕일 때 작용입니다.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쇠입니다. 이제 절태양. 그래서 끊어져 있다가 만나서 자라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욕 때 태어나서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허리띠를 메고 있다가 관이라고 하는 내 의사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활발하게 성취를 가다가 왕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왕한 다음에는 쇠때밖에 없죠.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쇠자리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쇠작용이 이제 쇠퇴하는 기세를 말을 합니다. 인생 초년의 성장 발달 시기를 벗어나는 때에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만물은 왕성한 시기가 지나면 점차 쇠퇴하는 시기로 인생의 황혼기와 같다.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간 다음에는 그래도 아직 내려오는 단계에 있긴 하지만 높은 데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인생의 황혼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기능이 쇠진해가는 갱년기, 정년퇴직의 시기와
같은 상태이다. 그래서 뭐 실권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만은 의욕은 아직 가득 차.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쇠의 특징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든 생각이 흐르고 모험을 피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으나 보수적이 되거나 편협해지면 자신감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할 때를 생각하고 어제가 가장 왕할 때였기 때문에 내가 쇠라고 하는 것을 잘 못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험을 피하고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아직 황혼이 가장 한번 꽃이 더 필 때가 있다.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의욕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힘이 받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물에 성장하는 기세는 한계가 있고 건강한 경지를 벗어나면 쇠퇴하게 마련인데 소극적이고 매사 의욕은 약하고 냉혹합니다. 한계가 있죠. 건강한 다음에 벗어나게 되면 쇠퇴하는데 아직 내가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맛이 쇠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와의 관계. 연지가 쇠면 선대가 쇠퇴하고 가정은 성실하나 사회적 발달은 어렵다. 마찬가지겠죠? 쇠는 꺾여지는 기세고 약해지는 기세입니다. 월지가 쇠면 부모 운세, 형제 운세가 약하고 청력이 발전은 없으나 금전에 손실은 있다. 그 다음에 일지가 쇠면 허영, 사치가 없으며 차분하고 조용한 운세다. 그 다음에 보증을 조심해야 한다. 쇠한 사람이 어떤 조심해야겠죠. 여명은 갑진, 경술, 신미일생은 관이 불안하여 해로하기 어렵다. 마찬가지겠죠. 쇠한데 일지자리가 쇠한데 배우자가 쇠한 사람이다 보니 나를 확 책임진다라든가 나를 이끈다라든가 이런 기세는 약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시지가 세면 자녀로 근심 걱정이 있고 말년이 고독하거나 고생이 많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수명, 건강은 아니지만 미장, 허약하다. 아직 쇠는 높은 꼭대기는 아닙니다만 아직 그래도 상층부여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는 않지만은 단명이다, 너무 약하다, 쇠약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되겠다. 그래서 약한 거는 분명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직업으로서는 안정된 봉급생활, 학문연구, 교원, 연구직이 좋다. 그래서 차분하게 앉아서 어떤 큰 경쟁이라기보다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면서 한 분야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내가 한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쇠와 직업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십신과의 관계를 한번 보죠. 겁재가 쇠면은 배경세력이 퇴조하고 형제 동기가 쇠약하며 경쟁자를 이길 수 없다. 내가 그렇다는 말이겠고요. 상관이 쇠면은 활동이 저조하고 의욕도 주색도 감퇴하며 자녀도 쇠퇴합니다. 편재가 쇠면은 재산이 줄고 가업이 쇠퇴하고 아버지의 은퇴, 여성 인연이 쇠퇴하다. 이런 말이고요. 정관이 쇠 지기에 있다. 직유가 떨어지고 구직이 어렵고 자녀가 약하며 가문이 쇠퇴합니다. 편인이 쇠면은 재주가 약해지고 지혜가 쇠퇴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십신과의 관계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보죠. 이제 실제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해년, 을해일, 갑인일, 그 다음에 기사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주를 한번 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늘상 얘기했죠. 아직은 공부하는 단계고 완벽하게 익히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좀 더 하나 더 확실하지 않은 뜻에서 여기다가 꼭 오행을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번 붙여보죠. 기토는 뭘까요? 음의 토죠. 간목은 양의 목입니다. 을목은 음의 목이죠. 그 다음에 또 기토도 음의 토입니다. 사화는 양의 화고요. 임목도 양의 목입니다. 해수도 양의 수고요.
또 해수도 양의 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행을 보면은 오행이 목이 3개, 화가 1개, 토가 2개, 그 다음에 금은 없고 수가 2개죠. 그래서 오행이 조금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때까지 배운 것대로 설명을 하면은 갑목은 어느 계절에 태어나는 거 좋다고 했습니까? 갑의 특징은 우두머니고 리더고 이렇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어느 계절이 좋다고 했나요? 겨울과 가을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절기는 잘 탔네. 천간의 용어는 갑목과 경금이 정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뭐 둘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를 보니 목이 많죠. 뭐 이성의 풍파가 있을 것이다. 리더의 자질이 있고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앞장서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 뭐 통과 관련된 질병도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금이 없죠. 금이 없으면 피부, 관절 뭐 이런 것과 또 인연이 약할 수도 있다. 좀 잘 챙겨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붙이고 나서 이제 신강신약을 따지고 보죠. 신강은 이사주는 어떨까요? 갑이라고 하는 것이 해수를 월과 시에 연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극강한 사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6.5점의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신강신약을 따졌을 때 내 힘을 빼주는 화, 토, 금의 운을 찾습니다. 그래서 토, 그 다음에 토, 화, 토, 화, 뭐 이런 식으로 운은 상당히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은 잘 흘러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운이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요. 천간에 합이 있습니까? 그래서 갑목이 갑기합 이렇게 형태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지지의 합은 어떨까요? 인해합 이렇게 합을 2개나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충이 있나요? 충은 없습니다. 지지에 충이 있나요? 사해충 이렇게 충이 합도 2개가 있지만은 인해합이라고 하는 충도 이렇게 2개가 있고요. 형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형은 없지만은 인사라고 하는 형이 있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27대운에 무슨 일이 한번 일어났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 형살도 되죠. 그래서 이 형살은 이 사람은 굳이 27대운에는 매우 어려운 한번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그 다음에 이제 육친을 한번 붙여보죠. 그래서 기토는 정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을목은 겁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토는 또 정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화는 식신이죠. 그 다음에 인목은 비견입니다. 해수는 편인, 또 해수도 또 편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주는 어떨까요? 이 사주는 남자 사주입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가 남자 입장에 따지면은 재를 2개나 가지고 있죠. 정제를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말하자면은 정제는 신강해야 된다라고 했었지만은 좋은 역할을 하면은 신강해야 된다고 했었고 정관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비겁이 많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그런 거는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혼잡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 갑목이 갑기합도 하고 있지만은 갑기합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쌍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배우자 인연이 한 번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실제로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어떤 문서의 형살도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굳이 27대운에 한번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또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포태법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을 붙여본다는 뜻이지요. 12운성은 간목부터 일간부터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이 신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간이 양일 갈 때는 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이런 식으로 순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태법으로서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사화는 뭘까요? 사화는 병궁입니다. 임목은 록이지요. 관이라고 하면서 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수는 생입니다. 또 해수도 생이지요. 그래서 생과 생은 뭐 의욕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제 초년부터 내가 의욕에 가득 차 있다. 뭐 편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에 있다. 그러면은 문서로서 내가 뭐 때로는 이게 이제 뭐 부모로서 아주 나한테는 의욕이 가득 차게 행동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가 관 자리다 보니 관으로서 문제가 한번 생길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관이 여자가 관 자리면 이제 배우자 인연을 쉽게 오래 이어가기도 어렵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사자리가 식신자리가 병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뭐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물론 남자긴 합니다만은 관이 자기가 너무 강하게 내세우다 보니 이 사람은 관은 없습니다. 평관이라든가 정관의 기세는 없지요. 그래서 뭐 관은 없습니다만은 조금 더 뭐 직업적으로 따지면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가 병자리에서 노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록, 그 다음에 왕, 관, 왕, 쇠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